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파가 정치권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가 모두 사퇴한 데 이어 당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정작 책임자인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기로 해 진정성 없는 쇄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복귀를 앞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관심입니다. 김덕모 호남대 교수,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이제 나온 발표, 김기현 체제 그대로 간다. 이거 뭐 예상하셨던 부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전혀 예상 못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다소 의외였는데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식점 매출이 부진을 하면 메뉴판을 바꾸든지 주방장이라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빙하는 직원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 부진이 개선이 될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곧 4월 폐업설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당 혁신기구도 만들겠다, 또 총선 기획단도 만들겠다, 인재도 영입하겠다, 이제 이런 대안들을 내놨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주방장이 안 바뀐 식당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책들, 후속 대책에 나온 것들이 효과를 좀 거두는 것도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당 혁신기구 민주당에서 먼저 했었고 총선 기획단은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재영입위원회도 뭐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인재를 김기현 체제에서 좀 스카우트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임명직 의원들 자진 사퇴를 시키면서 김기현 대표한테 압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에게 좀 더 기회를 좀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놓았던 게 또 뭐 색다를 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시도를 할 수 있는 남은 카드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뭔가 관계 정립을 좀 개선하는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하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기현 대표의 이런 태도는 결국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데, 자, 김기현 대표 체제의 재신임 배경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쌍방과실이다. 이런 말을 뱉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명직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 부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봤을 텐데 그렇다면 대표 체제 사퇴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 메시지가 나왔는데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됐다는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멘트를 이제 내놓으면서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 패배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자. 김태우 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패배의 책임이라는 과실이 김기현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과연 누가 더 많겠냐. 김기현 사, 그 대통령실 6, 이 정도로 과반이 넘는 책임이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쌍방과실론을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수세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한번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온전한 재신임이라고 이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오늘 이제 한겨레 보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위원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당심에 가로막혔다. 그래서 이게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식물총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재신임이 아닌 사실상의 좀 식물 대표 체제로서 뭔가 시간을 두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된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것에는 속 시원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악마의 눈물 아니냐 이런 의심의 여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의 제명 요청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연달아서 이준석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명 요청, 이제 연명부까지 가져와서 제출을 하면서 제명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단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안은 아니고, 그러면 이준석 표 단식 투쟁 같은 버전이 눈물의 쇼 아니었겠냐. 그러면 본인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의 눈물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건데, 제 기억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이제 건달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마음의 결심을 이미 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로 당 쇄신을 바라보는 진정성이냐, 아니면 진짜 본인의 제명 요구에 대한 본인의 대응책으로서의 이제 눈물을 보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여당과 달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민주당 분위기는 어쨌든 조용합니다. 이 대표가 조만간 복귀할 텐데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겠다. 일단 통합의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메시지, 그 포용의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복귀 타이밍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단식 투쟁을 끝내고 나서도 보궐선거까지 이제 건강 회복을 이제 하는 시간으로 잡았지만, 보궐선거가 압승으로 끝난 이후에도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당무 지금 복귀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을까? 단순히 통합이냐 포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체제의 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당이 추스러지는 모양새를 보고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서 당 내부 메시지보다는 당 대 당 혁신 경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 뭔가 재점화하는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도 좀 그런 정황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 이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먼저 좀 풀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 대표 복귀와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또 체포한 가결, 이른바 체포한 가결을 했던 의원들에 대한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관심인데요. 우선 호남 몫으로 임선숙 변호사 또 송갑석 의원이 연이어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다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여성 후보가 뭐 그 자리에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고, 비명계 인사로 어쨌든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당내외의 의견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식으로 최고위원 인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KBC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인사로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이제 그 출판기념회 참석을 때문에 광주에 내려와서 저도 좀 만나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본인 자체는 그 최고위원 인선이 좀 무산된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인사로 지금 그 채워질 거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대화가 나왔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번 송갑석 이후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그 지도부에 좀 위임하겠다라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뭔가 의중이 이미 있어 버려 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좀 합의 추대를 해서 특정 인사를 이제 좀 선정하는 뭐 그런 절차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경쟁 구도를 안 만드는 뭔가 인사를 찾다 보니까 뭐 언론처럼 그 여성이긴 하지만 그 호남이 아닌 좀 충청권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아닌 이제 충청권의 인사, 뭐 또 여성 인사,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봐주셨고요. 영장 기각 또 선거 승리,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그동안 이제 갈등들이 수면 아래로 일단은 가라앉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남은 불씨 하나가 바로 이른바 이제 가결파, 뭐 가결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무 복귀한 다음에 이제 이 대표가 이걸 이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어떻게 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징계를 할 것이냐, 뭐 지금 뭐 징계 당원 뭐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둘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네.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시의회에도 도입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당시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하고 있는 조우섭 당시 시의원을 그 민주당 표 이제 후보로 내세웠고 그런데 이탈표가 생겨서 이은방 의장이 그때 시의회 의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광주시당 이제 사무처장을 맡으셨던 분이 이 이탈표를 색출을 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무기명 투표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투표용지에 지문이라도 검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결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색채로낼 수 있는 증거를 이제 뭐 찾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대신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라는 게 특정 인사를 뭐 어느 비명계 인사를 당요직에 앉히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는 측면에서의 통합 메시지를 내세워서 좀 당내 그냥 그 가결파에 대한 부분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이야기,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이 기준이 돼서 문제 당내 역학 관계도 이제 막 흘러가게 될 텐데요. 자, 원외 친명 조직 아까 뭐 혁신회 이야기하셨는데 3선 이상 경선 득표를 50% 감산, 현역 의원 50% 물갈이 이런 구체적인 뭐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자기 지역구 3선을 했던 부산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민주당도 중진들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가닥이 쳐질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이제 발언으로 뭔가 점화가 됐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같은 맥락의 뭐 이슈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4년 전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들이 다수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험지 출마를 할 만한 의원들을 뽑자고 하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다선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이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전선이라는 게 구도라는 게 민주당에 의해서는 지도부 험지 출마론은 우선 먼저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도 특정 원외 인사나 이런 분들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 지도부에 들어갔다가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도 쉽게 지금 거기 못 들어가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이미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짐작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는 지도부 험지 출마론이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을 가면 결론이 완전히 확정 판결 날까지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뭐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뭔가 이제 그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100억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월까지 지연을 시켜야겠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줄 만큼은 리스크는 아닐 거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앞으로 지금 뭐 여든 야든 뭐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뭐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저희 꼭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